심지어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들이 설명하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들이 상당수 발견되어서 제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영화나 TV 드라마 아니면 기타 영상들을 리뷰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시는데요. 막상 유튜브에 올리고자 하니 저작권이 굉장히 신경 쓰여서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 영상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보다 보니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들이 설명하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들이 상당수 발견되어서 제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사용과 비생산적 사용,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해요. 여기에 빵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빵을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떼간 거예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조금이니까 괜찮아 하고 가지고 간 거예요.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마찬가지예요. 저작물도 원래의 주인 허락 없이 누군가가 조금 떼가서 이용을 한다면 당연히 원 저작물의 주인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이는 빵을 조금 떼간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저작물을 훔쳐간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작물의 경우는 빵과 달리 누군가가 내 거를 조금 떼가도 내 저작물이 온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빵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 빵이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조금 떼갔어요. 그러면 이 빵은 조금 줄어든 상태가 되어 있죠. 누군가가 떼간 자리가 당연히 보여지죠. 그리고 실제로 빵의 양이 줄어들죠. 하지만 저작물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제 영상을 조금 떼갔어요. 그래도 제 저작물은 온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떼어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생산적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비생산적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생산적 사용은 어떤 경우이고 비생산적 사용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쉬운 비생산적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생산적 사용이란 무엇이냐면 남의 저작물을 일부 떼와서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빵이 있는데 그 빵 일부를 몰래 떼와서 본인이 먹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클립 영상처럼 10초, 20초, 1분 이렇게 짧게 잘라가서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나 2시간짜리 영상을 내 맘대로 5분으로 혹은 3분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그대로 그냥 올리는 경우예요. 이는 비생산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짧게 이용을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돼요.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가공도 없이 남의 저작물을 일부 조금 떼와서 혹은 요약을 해서 내 채널에 그대로 올릴 경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러한 비생산적 이용을 생산적 이용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이 된 창작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타인의 저작물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잘 녹여내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화를 짧게 편집을 하고 나름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한 내용을 나레이션으로 입히는 거죠. 타인의 저작물에 나만의 사상과 감정이 결합이 된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독창적인 저작물로 판단을 해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비생산적 이용의 경우는 단순히 영상을 잘라와서 그냥 업로드를 시키는 게 끝이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적 이용은 어떤가요? 영화에 대한 나만의 생각이나 설명을 집어넣어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읊어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적 이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산적 이용을 저작권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공정한 인용 혹은 공정한 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정한 인용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정한 인용의 경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경우에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리뷰는 개인의 취미에 해당이 되지 보도, 교육, 비평, 연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작권법 제35조의 5 공정한 이용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이 공정한 이용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만 제한을 둬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금처럼 영화를 리뷰를 하거나 혹은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려서 유튜브로 올리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법조문을 적용을 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저작권 침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원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고 홍보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게 저작권법인데 오히려 문화예술을 확산하지 못하고 억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법을 새롭게 추가를 해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이러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작물들을 많이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어떻게 이용해라? 생산적인 이용으로다가 저작권법에 맞게 이용을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좀 더 요약을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영상을 1분 10초 짧게 이렇게 클립 형태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라는 거죠. 이때 시간은 중요치가 않아요. 1초를 써도 2초를 써도 단순히 잘라서 올리는 경우는 비생산적 이용으로 무조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들을 보면 1분은 괜찮다, 소리 없이 1분은 괜찮다, 10초면 괜찮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상이 생산적으로 이용이 됐는지 아니면 비생산적으로 이용이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소리만 줄여서 올리는 거는 비생산적 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영화 한 편을 짧게 축약하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축약을 해서 업로드를 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저작권 침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하셔야 할 점 한 가지를 덧붙이면요. 축약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까지도 성립이 돼요. 동일성 유지권이란 무엇이냐면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가 원래의 감독 의도와 맞게 일치를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초반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지내다가 후반부로 가서는 개과천선을 해서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축약을 어떻게 해버리냐? 이 영화 속 주인공이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뒤져버리게 이렇게 편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편집을 할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영화를 축약을 해서 리뷰를 하실 땐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비생산적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생산적 이용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면, 짧게 자른 클립 영상이라든지 혹은 축약한 영상에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편집을 해서 나만의 어떠한 설명을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은 이렇게 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혹은 감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만의 생각으로 잘 풀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나레이션으로 녹이거나 텍스트로 입히면 그게 바로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덧붙여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나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생각은 1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은 그냥 쭉 영상만 나오고 1분만 내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생산적 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내 사고가 충분히 영상만큼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영상이 1시간짜리예요. 혹은 2시간짜리예요. 그런데 소리를 줄이고 2시간 내내, 1시간 내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는 원 저작물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영리의 성격이어야겠죠. 이 편집한 영상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한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영상의 경우는 저작물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을 써도 원 저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데, 시라든지 사진의 경우는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전부를 다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의 종류도 엄격하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최소한으로 타인의 영상을 이용하고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공정한 인용이라고 하고, 공정한 인용은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서도 도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을 제한을 한다라고 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해놓고 있어요. 영화 리뷰 유튜버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을 리뷰를 하죠. 이렇게 많은 영화들을 어떻게 다 허락을 받겠어요? 이게 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일이 하나씩 저작권자를 다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리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영상들을 살펴보면 무조건 안 된다,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보니 어떤가요? 영상이라는 것도 논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순수 100% 자기 논문이 아니죠. 타인의 논문을 일부 인용을 하고 그걸 토대로 내 논문을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조금 가지고 오고 나에 대한 평가나 설명, 이러한 사고, 생각들을 충분히 녹여서 영상을 새롭게 만든다면 논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상 저작물을 저작권 침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